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1963년생 미국 작가 도나타트의 장편소설 황금방울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테오는 13살에 겪은 테러 사건 이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뉴욕을 떠나 라스베이거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루이스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10여 년이 흐른 뒤 뉴욕에서 재회한 루이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테오가 비밀리에 간직하고 있다고 믿었던 미술품 황금방울새는 사실 그가 라스베이거스를 떠나기 직전 루이스가 몰래 바꿔치기 한 것이며 이후 도난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술품 절도범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왔던 테오는 루이스의 고백에 분노보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 보리스는 그림을 가져감으로써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었다. 나는 풀려났다. 내 문제의 아주 많은 부분이 단번에 해결됐다. 그림을 되찾자는 루이스의 집요한 설득 끝에 두 청년은 잃어버린 작품을 추적합니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범죄 조직과의 총격전 같은 장면들도 이어지지만 나에게 그다지 큰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결국 보리스가 그림을 되찾아 박물관에 돌려주고 그 과정에서 감춰져 있던 수많은 미술품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로써 그들은 거액의 보상금까지 얻게 됩니다. 소설의 말미에서 작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주인공들의 입을 빌려 선과 악, 운명과 신의 패턴, 예정된 삶과 같은 철학적 사유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숙명론적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술관에서 그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또 자샤가 그걸 훔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번에 발견된 그 수많은 그림들을 아직 되찾지 못했을 거 아니야? 어쩌면 다른 그림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가 사라져야 했던 거 아닐까? 우연이란 신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일 뿐. 의미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억지로 원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선택할 수 없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마음. 나는 어차피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 라거나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와 같은 운명론 내지는 염세주의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테오와 보리스가 자유의지로 내린 수많은 선택들, 도난, 탈환, 도주, 복귀, 그 안에 축적된 감정과 경험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만약 같은 겉모습으로 다시 만난다 해도 그 과정 없이 다시 만난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이건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5년 전에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과 똑같은 외모와 상황으로 있을지 몰라도 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경험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런 모습이 될 운명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면의 변화와 과정의 가치를 무시한 채 겉과 결과만 중요시하는 커다란 오류입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좇는 태도는 결국 미신과 무속으로 귀결됩니다. 미래의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불확실한 선택 앞에서 점쟁이에게 의지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실패의 결과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기에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화가 파브리티우스가 왜 황금방울새를 그렸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그림에는 작은 심장 박동과 외로움, 햇살처럼 빛나는 벽, 달아날 수 없다는 느낌밖에 없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 시간이라 부를 수 없는 시간, 그리고 빛의 한가운데 갇혀서 꼼짝도 하지 않는 자그마한 죄수. 새는 우리를 보고 있다. 이상화되거나 인간화된 모습이 아니다. 새 그대로의 모습이다. 무척 경계하면서 체념하고 있다. 교훈도 이야기도 없다. 어떤 결의도 없다. 하지만 어린아이라도 이 새의 존엄성을, 아주 조그마한 용감함을, 솜털과 연약한 뼈를 볼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조차 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새. 세상에서 물러나기를 거부하는 새. 그러다 보니 나는 점차 물러나기를 거부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아무리 자주, 아무리 솜씨 좋게 말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시나 소설, 미술이나 음악을 해석하는 직업평론가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예술가의 진심을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작품을 감상하면서 제멋대로 상상하는 것일 뿐입니다. 평론가들마다 느끼는 대로 평론이라는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가 도나타트가 17세기 화가 파브리티우스의 그림을 통해 이 소설을 창작하였듯이 나 또한 지금 이 소설을 감상하며 또 다른 글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 속에서 발견한 몇 개의 흥미로운 문장들을 공유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할 것 없어. 걱정은 내가 하고 있어. 걱정이라니 그건 너무 시간 낭비다. 확실히 걱정은 원시적이고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표시였다. 들판의 백합을 보라.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감각을 가진 존재인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닌가. 인간의 몸은 잘못되기 쉽고 질병에 걸리기 쉽다. 병, 고통, 사람들은 왜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일까? 우리에게 혼잣말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든 중요하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스스로에게 노래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중요하다.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불 속에서 구해내고 사라졌을 때는 찾으려 애쓰고 보존하고 구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문자 그대로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고 시간의 폐허 속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 또 그 다음 세대를 향해 큰 소리로 멋지게 노래를 불러온 사람들의 역사에 나 자신의 사랑을 더한다. 넌 저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걸 절대 잊지 마. Sarà quel che sarà.